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한 의사 김정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건강에 대해서 얘기 나눠주실 네 분의 원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날씨가 정말 더워지고 있는데요. 오늘도 낮 최고 기온이 29도를 넘어섰는데요. 그만큼 이렇게 더운 여름철이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이럴 때 남자분들이 유독 땀을 많이 흘리시는 그런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특히나 음식을 먹을 때 땀을 비 오듯 줄줄 흘리는 분들이 계신데요. 김동수 원장님, 이런 분들은 건강에 문제가 있는 건가요? 일단 여름철에 땀을 흘리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땀 흘리는 것만으로 이제 건강에 이상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식사할 때만 땀이 나신다면 그거는 이제 어떤 소화기의 기능적인 면이라든지 어떤 몸의 어떤 순환적인 문제에서 문제가 되고요. 일단 여름철에 땀이 많이 나는 이유는 이제 땀이라는 거 하는 거는 신체의 어떤 이제 체온 조절을 하기 위해서 이제 나는 건데요. 체온 조절에서 여름이라든지 아니면 운동을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체온이 올라가는 걸 조절하기 위해서 이제 땀을 내게 됩니다. 근데 사람이 60kg를 기준으로 1리터의 땀을 흘리면 이제 체온이 12도가 떨어진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체중이 많이 나가는 사람은 그보다 땀이 더 많이 흘리게 되고 체중이 적은 사람들은 좀 적게 흘리게 됩니다. 근데 이제 남자분들이 아무래도 여성분들에 비해서는 체격도 크고 이제 체중도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향이 있고요. 이제 전체적인 땀이 나는 것보다는 어느 부분에 뭐 머리에 땀이 난다든지 겨드랑이에 땀이 난다든지 손발에 땀이 난다든지 이런 거를 이제 봐서 이제 몸이 이상이 있나 없나를 이제 보게 됩니다. 그렇군요. 적당하게 땀을 흘리는 거는 체온 조절에 도움이 되지만 과도하게 땀을 흘린다면 건강상에 어떤 문제가 없는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건강에 대한 이야기, 고민들 언제든지 전화 상담으로 받고 있습니다. 02-2000-4959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되고요. 샵 2034번으로 나이와 성별 그리고 증상을 보내주시면 빠르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주제를 먼저 음성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키 181cm에 몸무게 59kg 나가는 30대 남성입니다. 저의 고민은 살을 너무 찌우고 싶은데 아무리 노력해도 살이 안 찐다는 겁니다. 음식도 가리는 것 없이 잘 먹고 나름 규칙적인 생활도 하고 있고 단백질 쉐이크나 고칼로리 음식, 심지어 아기들 분유까지 챙겨 먹는데도 살은 좀처럼 찌지 않습니다. 살이 찌는 보약이나 체질 개선에 대해 알려주세요. 네, 살이 너무 쪄서 고민이신 분들도 많은데 이렇게 살이 안 쪄서 고민이신 분들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저체중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먼저 저체중 어떤 증상이 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의 15에서 20% 이하일 때 대한비만학회에서 정한 체질량 지수로는 18.5 미만일 때를 말합니다. 이 저체중의 원인으로는요, 선천적으로 근골이나 살이 튼튼하지 않을 경우에 발생하고요, 식생활을 조절하지 못하고 과로나 지나친 정신적 피로를 겪을 경우입니다. 또 중병이나 만성병의 회복 초기에 조리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에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네, 얼마 전에 전 세계적으로 비만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나눈 기억이 있는데요. 임창록 원장님, 반대로 별다른 노력 없이도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살이 너무 안 찌거나 많이 찌거나 이런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예, 살이 찌고 안 찌고의 문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좀 간단한 문제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몸에 들어오는 에너지와 그다음에 몸에서 사용하는 밖으로 나가는 에너지의 균형을 어떻게 맞추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굉장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들어오는 게 많은 사람, 그러니까 먹는 것도 많이 먹고 하시는 분들이 운동도 안 하고 하신다면은 살이 찔 수밖에 없는 거겠죠. 반대로 먹는 것도 적고 흡수도 적게 되는데 이제 운동을 굉장히 많이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살이 빠질 수밖에 없고. 근데 여기까지는 굉장히 좀 상식적인 얘기가 될 것 같고 최근에는 이 저체중이라는 것도 비만과 마찬가지로 질병으로 인식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적게 먹어서가 아니라 같은 양을 먹어도 흡수가 되지 않는 분들, 그러니까 소장에서 흡수가 문제가 된다거나 아니면 뭐 만성 설사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같은 양을 먹어도 동일한 양의 에너지를 섭취를 못 하겠죠. 그런 경우에는 살이 빠질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운동을 하지 않더라도 어떤 심리적인 요인에 의해서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왜 암 환자분들을 보면 이제 펫시티라는 검사를 하게 되는데 그 검사는 포도당이 얼마나 많이 흡수가 되느냐를 가지고 검사를 하거든요. 뇌와 같은 경우에는 포도당을 굉장히 많이 흡수하기 때문에 그 검사에서는 굉장히 까맣게 나옵니다.
그만큼 장기의 어느 부분에서 사용이 되는 에너지를 볼 수가 있는데 뇌와 같은 데는 사실 운동이랑은 거리가 멀잖아요. 그런데도 에너지가 많이 소비가 되니까 그런 활동을 많이 하시는 이렇게 정신적인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라던가 아니면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많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살이 좀 빠질 수 있는 그런 경향성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걸 종합적으로 이제 관리를 하면은 체중의 어떤 관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도 너무 신경을 많이 쓰는 그런 성격이면 살이 잘 찌지 않을 것 같은데요. 김인수 원장님, 특별히 저체중으로 인한 질환들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보통 체중보다 너무 그러니까 한 20% 이상 적게 나가시는 분들을 보면은 이제 조기 사망률이라고 그러는데 평균 체중보다 한 2배가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도 비만 환자에 비해서도 1.2배 정도가 조기 사망률이 많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다이어트를 하시거나 저체중이 나가시면 월경불순이라든지 심하면 우리가 난임이라고 하죠. 아기를 갖기 힘든 그런 경우도 많이 생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근육량이 감소하다 보니까 골다공증이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무엇보다도 많이 회자되고 있는 면역성이 떨어질 수가 있어서 저체중인 분들은 다른 분보다 이렇게 잔병 치레를 많이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정한 체중 관리를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그 최근 서울대학교 예방의학교실에서 발표한 논문을 살펴보면요, 우리가 그 기존에 알고 있던 상식하고는 좀 반대로요. 오히려 저체중인 분들이 비만인 분들에 비해서 평균 수명이라든지 또는 나중에 사망률이 좀 높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아시아인들, 이 아시아 계통 쪽에 그 동아시아인들은 사실은 저체중보다는 약간 비만인 경우가 오히려 장수를 하고 조금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뭐 여름에 특히 여성분들이 다이어트를 위해서 굉장히 뭐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시지만은 결국 다이어트도 정신적인 건강과 육체적인 건강 또 신체적인 건강이 이렇게 같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너무 저희가 의학적으로 얘기하는 적정 체중보다 많이 빼시는 거는 오히려 여러 가지 신체적인 밸런스도 깨질 수 있고 건강을 해치실 수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네, 저희가 오늘 저체중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이렇게 저체중이신 분들 아니면은 적정 체중이 안 되시는 그런 고민이 있으신 분들 그 이외에 건강에 대한 궁금증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02-2000-4959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유료 문자 샵 2034번으로 간단하게 문자 남겨주시면 저희가 빠르게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오늘 이제 건강 밥상을 만나러 가볼 텐데요. 먼저 건강 레시피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건강 밥상을 맛있게 차려주실 김태호 요리사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밥을까지. 네. 오늘 저희가 웰빙 두부 잡채를 만나볼 건데요. 재료부터 알려주시죠. 일단 오늘 이제 저체중에 이제 몸에 좋은 이제 그 두부 잡채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단백질에 좋은 이제 그 두부와 그리고 고기와 그 잡채 그 당면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 외에 그 느타리 버섯 네. 그리고 표고버섯 네. 그리고 파, 당근, 양파 그리고 양념으로는 이제 간장, 설탕 그리고 이제 그 식초가 죄송합니다. 네. 자, 간장과 설탕과 그리고 식용유, 참기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두부는 건강 밥상의 단골 메뉴인데요. 네, 그렇죠. 두부와 당면, 소고기가 살이 찌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재료인가요? 아니요. 이제 그 오히려 그 살이 이제 찌기도 하지만 오히려 네. 살을 이제 그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사용이 가능하고 그리고 살을 찌우는데도 역할을 줍니다. 그 이유가요.
이제 여기에 들어가 있는 재료는 이제 단백질과 이제 탄수화물이 주 재료로 이루어지는데요. 이제 저체중인 사람들에게는 이제 단백질, 이제 근육을 만드는 이제 단백질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두부와 이제 고기가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요리를 한번 네. 시작을 해보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네. 네, 자 먼저 이제 두부를 자르고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저희가 저체중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만나볼 거잖아요. 그런데 김동수 원장님, 살이 정말 안 찌시는 분들은 이런 고민이 있더라고요. 옷 맵시도 잘 나지 않고 심지어 애인도 잘 안 생긴다. 이런 고민이 있으신 분들도 있는데요. 살이 안 찌는 이유가 뭘까요? 살이 안 찌는 데는 크게 이제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하고요. 건강한데 살이 안 찌는 이제 경우가 있으시거든요. 근데 이제 기저질환 같은 경우에는 뭐 당뇨나 갑상선 기능 항진증 같은 대사 장애라든지 뭐 소화불량이라든지 뭐 대장의 어떤 이제 그 민감한 대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살이 안 찔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질환이 없는데도 살이 안 찌는 경우에는 이제 건강하신 건데 저희 기준으로는 특별히 이제 치료가 필요 없다라고 이제 보는데 어떤 요즘에는 어떤 미적인 관점에서 살이 찌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네.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군요. 그 치료 이제 방법에는 다이어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어느 정도 개월수를 정해놓고 목표 체중을 설정을 하는데요. 이제 비만 같은 그러니까 그 살이 찌기 위해서는 일단 체중계를 버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체중계를 버리고 꾸준한 운동과 그다음에 단백질 그리고 단백질과 탄수화물, 지방을 이제 골고루 섭취하시면서 이제 그 유산소 운동보다는 이제 근력 운동을 이제 중점적으로 하셔가지고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근력 상승을 하면서 건강하게 이제 차츰차츰 살을 찌우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임창락 원장님, 네. 특정 질환으로 인해서 저체중이신 분들도 있죠. 예, 저체중도 비만과 마찬가지로 질환으로 인식되는 개념이 최근에 좀 집중을 받고 있는데요. 저체중의 경우에 예전에는 왜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안 먹어서 네. 안 찌는 거 아니냐. 좀 많이 먹어라 이렇게만 얘기를 했는데 사실 같은 양을 먹더라도 뭐 소장에서 흡수가 안 되는 분들도 있으시고 만성 설사 때문에 그게 그대로 배설이 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다 보면은 이게 사실 질환의 개념으로 접근하지 않는다면 이 살을 찌고자 하는 분들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질환에 대해서는 아까 김동수 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방금 말씀드린 이제 흡수적인 문제라든가 아니면 또 심리적인 문제, 우울증이나 그 먹는 걸 거부하는 거식증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심리적인 게 굉장히 강한 그런 질환이기 때문에 그런 기저질환에 대해서 네. 먼저 치료를 하고 이렇게 저체중에 대한 치료를 접근해야 되는 것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저희가 얘기를 나누는 동안 셰프님 어디까지 진행이 된 거예요? 이제 당면을 삶고 있고요. 이제 이거 당면을 이제 다 삶아지면은 이제 미리 잘라놓은 그 야채와 그리고 야채와 고기를 볶고 이제 당면을 버무리면 됩니다. 간단하네요. 네. 이게 당면은 일반 물에다 삶으시는 거예요? 아니면 조금 무슨 물이 육수를 붉어요. 네, 만드신 거예요? 그렇죠. 그 좀 붉죠. 이 당면이 이제 그냥 놔두면 우리가 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불지 말라고 하기 위해서 여기에 식용유와 그리고 간장을 약간 넣어서 이제 삶아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간장이 이제 그 당면이 이제 끓으면서 이제 밑간이 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식용유가 이제 그 전분기가 빠져나오는 거를 막아주기 때문에 그 당면이 뿌는 거를 이제 미연에 방지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비법이 있었네요. 비법이네. 그쵸. 네. 저희가 이 한의사님들 모시고 상담을 나눌 때 체질에 대해서 얘기 많이 하잖아요. 임창락 원장님, 네. 혹시 사상 체질 중에서 살이 잘 안 찌는 체질이 따로 있나요? 사상 체질을 구분할 때 이제 장기를 보고 구분을 하는데요. 폐비, 간신이란 네 가지의 장기를 봅니다. 그 중에서 그 소화에 관련된 장기가 이제 비장이라는 장기인데요. 이 비장의 튼튼함과 이제 허약함에 따라서 그걸 소음인을 나눌 수 있는 기준이 돼요. 그래서 소음인 같은 체질은 소화기가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드시는 것도 굉장히 좀 약할 수가 있으시고요. 드시는 양 자체가 적을 수도 있고 또 같은 양을 드시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그 흡수량에 따라서 흡수량이 적기 때문에 살이 좀 적게 찔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태음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만 운동해 제가 태음인인데요. 조금만 이제 먹는 거를 좀 더 많이 먹거나 운동을 네. 조금 안 해도 살이 금방금방 찌는 그런 체질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희 임창락 원장님은 태음인이시고 그러면 우리 오늘 처음 나와주신 네. 김태우 셰프님은 체질이 어떨까요? 이게 사실 체질을 보려면은
그 단번에 이렇게 딱 보고 어떻게 이렇게 점을 치듯이 하는 건 아니고 진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진맥도 진맥이고 약에 대한 반응, 그다음에 이분의 그 성격과 용모사기 이런 걸 다 봐야지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 건데 네. 지금 이제 보기에는 체형만 제가 볼 수 있잖아요. 네. 체형으로 치면 이제 소양인 체형에 좀 가까우신. 저도 제가 봐도 소양인 그쵸. 쪽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은 좀 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복합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네. 체질 감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당면이 다 삶아졌고요. 이제 볶기 시작하면 되나요? 네, 그렇죠. 재료들을? 이제 야채를 이제 볶아주고 이제 당면을 이제 넣어주면 됩니다. 네, 이 두부는 건강밥상의 정말 단골 메뉴인데요. 안상훈 원장님, 두부는 네. 어떤 효능이 있죠? 이 두부는 그 저희가 대표적으로 단백질이고 또 지난주에 그 이소플라본이 풍부하게 들어가 있어서 갱년기 여자분들한테 굉장히 좋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 살이 안 쪄서 고민이신 분들도 단백질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뭐 잘 아시다시피 단백질을 갖다가 섭취를 했을 때 그게 이제 근육으로 가기 때문에 건강하게 살이 찌기 위해서는 오늘 레시피의 재료인 두부나 또 고기 종류 또 생선 콩 이런 어떤 고단백 식품들을 많이 복용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근데 이제 반대로 살을 빼려고 하시는 분들도 단백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단백질을 섭취하고 웨이트 운동을 해서 몸에 근육이 생기게 되면 그 근육이 몸 안에 있는 체지방을 연소시켜주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한테도 단백질이 필요하고 또 반대로 살이 찌기를 원하시는 분들한테도 단백질이 필요한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다이어트를 하시는 경우에는 단백질이라 하더라도 아무래도 섭취량을 좀 줄이시는 게 좋고요. 또 살이 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하루에 3끼 또 중간중간 간식으로 계란이나 두부 또 생선, 고기를 이용한 이런 고단백 식사를 많이 하시는 게 네. 도움이 됩니다. 지금 이제 재료를 볶기 시작하니까 고소한 냄새가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좀만 간장을 기다리세요. 부으신 거예요? 네, 이제 야채 양념을 해주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고기를 넣고 이제 당면을 넣으면 됩니다. 오늘 저희가 저체중에 도움이 되는 웰빙 두부 잡채를 만나보고 있는데요. 김인수 원장님, 그런데 내가 많이 먹어도 살이 안 찌는 체질이 있지만 요즘은 다이어트를 하는 여성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로 인해서 저체중이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비율이 네. 어떤가요? 요즘은 그런 환자분들이 좀 많아지는 편이고요. 먼저 아까 말씀하신 먹어도 살이 안 찌는 체질들이 있잖아요. 네. 저는 사상의학을 할 때 아까 말씀하신 소음인의 반대분들, 소양인 중에도 먹어도 살이 안 찌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소화기에 문제가 없는데도 살이 안 찌시는 분들, 지금 의뢰하신 분 같은 경우가 그 케이스 같은데 제가 이렇게 특징 져서 그분들을 구별할 때 어떤 거를 물어보냐면 혹시 군대에 가셨을 때 살이 쪘냐고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살이 잘 안 찌는데 군대 가서만 한 4, 5kg 좀 늘었다가 제대하고 다시 줄었다는 분들이 간혹 있으세요. 그런 분들이 대표적인 소양인 체질이거든요. 근데 군대에서는 규칙적인 식사와 규칙적인 운동을 시켜주잖아요. 네. 그래서 근육량이 늘기 때문에 소양인 분들은 군대에 있을 때 살이 찌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군대에 있을 때만 체중이 늘었는데 사회 나와서 다시 빠지시는 분들은 전형적인 소양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요즘 다이어트로, 그러니까 저체중인데도 다이어트를 하는 경향들이 많거든요. 네. 그걸 왜곡 인지율이라고 보통 하는데 본인이 정상 체중보다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살이 쪘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보통 요즘 중학교 1학년 같은 경우가 한 30% 정도 되고요. 고등학교 3학년 정도 가면 한 7% 정도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말랐는데도 다이어트하는 비율이 예전에 비해서 한 10% 정도가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보통 요즘은 거의 한 30% 정도가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중에 30% 정도가 정상 체중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다이어트를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근육량이 줄면서 지방량이 어느 정도 있어 마른 비만이라고 보통 하죠. 그런 분들이 더 다이어트를 하느라고 음식물을 섭취를 안 하게 되면 몸에서 근육이 더 빠지기 때문에 골다공증이 온다든지 아까 얘기했던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폐경이라든지 그러니까 불임이라든지 네. 월경불순이 오는 경향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건강한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표준 체중임을 인지하고 만약에 표준 체중보다 적을 경우에는 운동을 해서 근육량을 늘려주는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그게 건강한 다이어트인데 보통 지방량하고 근육량하고 따졌을 때 부피로 보면 지방이 근육에 비해서 한 30% 정도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체중에서 만약에 근육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몸이 더 날씬하게 보이게 되겠죠. 네. 그러니까 저체중이거나 조금 체중이 적게 나가시는 분들은
운동을 해서 몸매를 만들어주는 게 올바른 다이어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동일한 체중이어도 근육량과 체지방량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저체중에 도움이 되는 그런 웰빙 두부 잡채 요리를 만나보고 있는데요. 저체중으로 고민이신 분들이거나 아니면 건강에 대한 어떤 궁금증도 좋습니다. 02-2000-4959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되고요. 샵 2034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자, 셰프님, 저희 요리가 거의 다 완성이 된 것 같은데요. 네, 다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이쁘게 접시에 담아서 네. 이제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네. 살이 찌기 위해서 이런 요리를 만나봤잖아요. 네. 두부 잡채. 그런데 살이 빠져야 되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적정하다 이런 먹을 때도 좀 목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재료들 중에 특별히 어떤 걸 더 먹어야지 살이 찌는 건가요? 이제 우리가 이제 살이 찌기 위해서는 이제 보통 사람들이 지방을 많이 찌운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오히려 이제 지방보다는 근육을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는 이제 단백질 성분이 들어가는 게 좋은데 이제 그거에는 이제 소고기 이제 지방과 이제 단백질이 이제 골고루 섞여 있는 이제 등심 부위나 아니면 사태나 양지살 부위를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군요. 고기 다이어트, 황제 다이어트라고도 하죠.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이제 요리가 완성이 됐으면 담아 주시고요. 저희가 아까 전에도 여성들의 저체중에 대해서 김인수 원장님과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안상원 원장님, 특히나 이 여성들 중에 임신과 출산을 앞둔 그런 여성들은 이 저체중이 거기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나요? 네, 그 젊은 분들이 사실은 뭐 김인수 원장님 말씀처럼 다이어트를 좀 무리하게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체중을 갑자기 빼게 되면 여성 호르몬의 어떤 밸런스가 깨지면서 생리불순 현상이 생기거나 또는 심하면은 이렇게 생리통이나 또 조기 폐경까지도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 외모 자체의 어떤 인치나 사이즈에만 너무 신경을 쓰시는 것보다는 건강하게 빼시는 게 좋고요. 특히 저체중인 경우에 임신이 잘 안 되거나 또는 임신을 했다 하더라도 자연 유산이 되는 확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살을 뺀다 하더라도 건강하게 빼는 게 좋고요. 또 너무 저체중인 분들은 오늘 같은 이런 소고기나 잡채나 또 두부를 이용한 이런 레시피들을 이용해서 많이 섭취를 하시고 또 한약을 복용을 하셔서 적정 체중으로 올리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혹시 그러면 다이어트 한약은 들어봤는데 살이 찌는 한약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럼요. 입맛을 좀 돋궈주고요. 또 비위 기능을 개선시켜주고 또 영양분을 우리 몸 안으로 쉽게 잘 흡수시켜줄 수 있는 다양한 한약재들과 처방들이 있기 때문에요. 저체중으로 고민하시는 경우에는 가까운 한의원에서 한의사 선생님들한테 진료를 받으시고 그런 한약을 복용하시면서 이런 단백질 식품들을 같이 복용하시고 운동까지 하신다면은 저체중에 고민해서 탈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얘기를 나누는 동안 오늘의 요리 웰빙 두부 잡채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고소한 냄새가 정말 스튜디오를 가득 채우고 있는데요. 이 카메라를 넘어서 시청자 여러분께도 전달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셰프님, 이제 다 완성이 된 거죠? 예. 저희가 한번 시식을 그럼 원장님들과 함께 해볼까요? 제가 이쁘게 담아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쪽으로. 근데 저희가 보통은 이게 잡채는 굉장히 네. 손이 많이 가고 좀 조리 과정이 어려운 줄 알았는데요. 오늘 김태호 셰프님이 만드시는 거 보니까 금방금방 아주 뚝딱뚝딱 쉽게 만드시는 네. 것 같아서 저도 한번 주말에 집에서 만들어 보고 싶은 좋죠. 생각이. 네. 요즘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잡채를 이제 만들기 어렵다고 많이 생각하시는데 네, 오히려 이제 굉장히 만들기 쉬운 메뉴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아까 당면 삶으실 때 네. 간장하고 식용유는 네. 정말 상상하기 힘든 팁이었던 것 같아요. 깜짝 저만의 놀랐습니다. 기법입니다. 그래요? 저는 잡채에 두부가 들어간 걸 처음 봤거든요. 네, 네. 근데 잘 어울리는데요? 그렇죠. 어떠세요, 안상원 원장님? 간도 잘 돼 있고요. 고소하고 맛있고 정말로 건강식으로 여러분들이 뭐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만들어서 드시면은 저체중으로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특히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임창명 원장님은 어떠신가요? 지금 고기가 아까 이제 지방이 좀 많이 빠진 뭐 그런 상태에서 이제 단백질 섭취를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굉장히 식감도 괜찮고 먹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두부에도 정말 간도 너무 잘 돼 있고 제 입맛엔 딱입니다. 저도 근데 이건 네. 살이 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맛있어서. 제가 네. 이거 먹고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지금? 임창명 원장님 어떻게 드셨어요?
당면을 먹을 때 항상 불만이었던 게 면이 이렇게 좀 부드럽지가 않고 좀 딱딱하거나 좀 마른 느낌이 나서 좀 불만이었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면을 삶을 때 식용유를 넣어갖고 그런지 면이 보들보들하고 아까 말씀하실 때 전분이 빠져나가는 걸 억제를 해줘서 그런지 면이 항상 뭐 제가 중국식 잡채는 참 좋아하거든요. 네. 거기는 약간 국물도 좀 있는 것 같고 면이 이렇게 수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데 오늘 먹어본 잡채는 그런 것처럼 수분을 꽉 잡고 있는 것 같아서 아주 맛있었습니다. 네. 김동수 원장님도 맛있게 드셨나요? 예, 저도 이게 당면을 삶을 때 이렇게 간장하고 이런 식용유 넣는 거 처음 봤거든요. 근데 이제 먹을 때 보통 잡채를 먹으면 좀 싱겁고 좀 퍼석퍼석한 그런 맛이 네. 있었는데 너무 쫄깃하고 또 안에 이제 싱겁지 않고 새로운 맛인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고기와 두부 그리고 버섯 각종 재료들이 이 잡채 당면과 잘 어우러져서 웰빙 두부 잡채가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저체중에 도움이 되는 이 건강 레시피 만나봤는데요. 오늘 맛있는 건강 밥상 차려주신 김태호 셰프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